일반적으로 이제 9월부터 10월, 혹은 11월 파이널 정리, 이 강의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모의고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모의고사에다가 또 파이널 정리라고 특별히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모의고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시험처럼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경험을 해보자의 의미로 이제 모의고사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의고사보다는 실전의 동형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실제 시험하고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동형은 영역이 같습니다. 실제 임용시험의 영역, 그래서 미교론부터 시작해서 현대미술사까지 16개 과목, 미술과 안에 16개 과목이 있습니다. 미술교육론, 교사학습 방법론, 평가론, 또 교육과정론, 이렇게 따지는 과목들을 말해요. 조형론, 서양화론, 동양화론, 그 다음에 조소론, 판화론, 서해전각론, 그 다음에 서양미술사론, 한국미술사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한 16개 과목에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 약 22개 정도 영역이 됩니다. 이 과목하고 영역은 평가원에서 이미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거를 실전처럼 만드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영역별로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느껴지는 어떤 압박감, 아는 것에 대한 반가움, 모르는 것에 대한 당황함,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다음 모르는 도판, 아는 도판, 또 물어보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실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동형 모의고사라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고 필요합니다. 두 번째, 9월, 10월, 11월 모의고사 및 파이널 정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임용시험을 마스터하고 합격하기까지는 크게 두 가지 공부입니다. 첫 번째는 이론 공부예요. 얘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서, 심화서, 마인드맵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고요. 얘네는 그냥 나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따라서 얘네는 순차적이고 나열된 공부입니다. 두 번째 공부는 문제풀이 공부입니다. 문제풀이 공부는 7월, 8월 문제풀이하고 9월에서 11월 모의고사 공부가 되겠죠. 아울러서 지금 2019년도에는 우리가 여기 앞서서 5월에서 6월 꼭풀 80제라고 하는 문제로 또 공부를 했어요. 얘네들을 전체 우리가 문제풀이 공부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조소라고 하게 되면 이론 공부에서는 첫 번째 소조, 조각, 구축, 재료별로 흙, 청동, 합성 수지, 석고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문제풀이에서는 덜컥 도판을 주죠. 가, 나. 가와 나에 사용된 기법과 기법의 장단점을 써라.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론 공부만으로는 모의고사와 실제 기출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 60, 70%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응용력이 뛰어난 사람들. 단순하게 기본서, 심화서, 마인드맵으로만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10월, 11월 이 공부를 이론 공부에다가 문제풀이 공부로 다 묶어서 이것이 하나의 임용고시 시험 준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9월, 10월, 11월 파이널 정리까지 가는 이 문제풀이, 즉 모의고사의 공부는 이론 공부를 기초로, 이걸 기초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가지각색의 도판, 작품, 작가, 새로 나온 이론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적중이죠.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태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 나온 책이면 무조건 다 사서 문제 만들고 이렇게 문제가 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문제, 특히 이제 또 지나간 7월, 8월 문제도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도 있지만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안 할 만한 문제들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 상태를 내가 익히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피하고 싶은 문제와 영역들이 있죠. 그거만 아주 그냥 쏙쏙 잘도 잡아가지고 문제 내고 있어요. 따라서 양쪽 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를 받아보면 모르는 문제 많다, 힘들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자면, 다른 각도로 보자면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풀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9월, 10월, 11월 문제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틀리고 맞고의 마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시고 이걸 내가 암기해야지, 이걸 내가 이해해야지 라는 측면에서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론이 정리가 안 되면 얘네들은 다 틀려요. 자꾸 틀리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그렇다면 이론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 문제를 복습하면서 이론 복습을 하시고요. 그래도 시간 여유가 좀 없다 싶으면 그냥 문제와 정답을 암기하는 형태로 가는 게 지금 9월, 10월, 11월을 보내는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하자면 9월, 10월, 11월 문제는 이론 정리 토대 위에 만들어진 문제이고요. 새로 난 학설, 새로 난 책을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적중하고 싶어서 만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고요. 공부하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그 문제마다 해당하는 영역 책을 놓고 한번 빨리 훑어보는 겁니다. 1번 미교론, 그럼 미교론 그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 있나 찾아놓고 여기서 냈구나, 여기서 나온 거구나, 딱 빨리 풀어보는, 빨리 이렇게 들여다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급하다. 그러면 문제와 정답을 암기하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까지 파이널 정리까지 막바지까지 쭉 하다 보면 그거를 열심히 암기하십시오. 난 외웠어, 이 정도면 충분히 외웠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80%입니다. 거기에서 40% 더 얹어서 120%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올해 1차 시험 그리고 2차 시험, 그래서 내년에는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울러서 이제 그 문제 모의고사랑 실전 동영 문제 모의고사 파이널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론 정리에서 없었던 알파 공부를 요번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간히 늘 매주 PPT로 봤던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PPT 잠깐만 열어볼까요? 지금 요거는 신라탑과 고려탑의 비교인데요. 요거는 이론 공부할 때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또 새로 나온 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신라탑이라고 하는 정형화된 2단, 2중기단의 3층 석탑이라고 하는 정형화된 내용을 공부하고 고려탑의 5가지 양식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더 높은 퀄리티, 더 깊은 내용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9월, 10월, 11월 공부는 이론 공부 플러스 알파가 포함되어 있는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요. 아시겠죠?